소장님, 지금 지식산업센터 들어가도 될까요? 요즘 저한테 이런 투자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많이는 아니지만요. 근데 신기한 건요, 분명히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외면받던 지식산업센터가 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는 걸까요?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전문 중개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지금 지식산업센터 투자 들어가도 되는지, 들어간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지 제가 본 현장 분위기와 함께 가감없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주시는 분들 패턴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너무 많이 올랐다. 수도권도 신고가 갱신 중이다. 근데 지사는 아직 저점이지 않냐? 이런 질문이 많아요. 실제로 지금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보면 정말 무섭잖아요. 들어갈 자리가 안 보입니다. 근데 지식산업센터를 보면 가격이 한참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지금이 저점 아닌가 하고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어느 시장이든 찐 투자자들은 항상 먼저 움직입니다. 시장이 환호할 때가 아니라 시장이 조용할 때, 모두가 외면할 때 슬쩍 들어갑니다. 뉴스에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좋아지면 그땐 이미 늦은 겁니다. 사실 투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불확실성이 가장 클 때 들어가야 수익도 가장 큽니다. 이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떤 자산이든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부 투자자분들이 지산을 기웃거리는 움직임이 어쩌면 굉장히 합리적인 행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사세요 라고 무책임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이 지식산업센터가 다시 2021년, 2022년처럼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어떤 시기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코로나 터지면서 금리가 역대급으로 낮았어요. 대출이자가 거의 2, 3%대였습니다. 거기에 정부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죠. 유동성이 시장에 그야말로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 다 올랐어요. 안 오른 게 없었어요. 지방의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 그동안 아무도 안 쳐다보던 그런 물건들까지 다 같이 올랐어요. 주식도 비트코인도 다 올랐고요. 지식산업센터도 그 흐름을 그대로 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랑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금리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고요. 유동성도 그때만큼 풀려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처럼 다시 폭등할 거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2021년 같은 광기는 다시 안 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자, 그럼 지금 지사는 진짜 싼 걸까요?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촌동에 있는 두산벤처다임 2006년 입주한 단지인데요. 평촌역 인근의 대표적인 지식산업센터 중 하나죠. 똑같은 전용 40평형이 17년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겠습니다. 2008년에 평당 약 480만 원이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다음입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평당 500에서 580만 원 사이에 거의 안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2019년부터 슬슬 시동이 걸립니다. 600만 원대, 700만 원대 거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2020년 코로나 저금리 시기로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상승, 그리고 2021년 이게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세요. 3월에 평당 718만 원이었던 게 9월에는 평당 850만 원, 898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1년 사이에 25% 폭등합니다. 1년 만에요. 이게 그때 분위기입니다. 모든 게 다 올랐던 광기의 시기. 2022년 5월에 평당 928만 원으로 고점권에 진입하고 23년 10월에는 평당 958만 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찍습니다. 10년간 안 움직이던 가격이 2년 만에 77% 오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는 가격이 쭉 빠져서 지금은 가격이 평당 800만 원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같은 안양 번역의 대룡 테크노타운 15차 41평 데이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룡 15차는 2010년 입주라서 조금 더 신축이고요. 평당 1000만 원대이고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평당 600만 원 수준이었던 게 평당 1100만 원까지 하다가 지금은 1000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평촌에서 대룡 테크노타운 15차 입지가 좋은 편인데요. 어찌됐든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4년에서 20년까지는 안정기였고요. 21년 급등, 22년, 23년 고점을 찍고 24년에서 25년 하락 후에 2026년 현재는 횡보 중인 상황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거래되는 가격대는 단순히 싸다가 아니라 시장이 인정한 바닥 수준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2018에서 19년도 수준까지 더 빠지진 않았지만 21년에서 23년 광기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시장 전체 자금 흐름이에요. 요즘 어떻습니까? 주식 시장이 좋잖아요. 은행 예금은 계속 빠지고 주식 잔고만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예금에 돈을 넣어놓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자금이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까요? 주식이 너무 오르면 다음 차례는 어디일까요? 예금은 매력이 없고 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으로 시선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도 그 후보 중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산을 보고 있는 투자자분들의 시선이 그런 가능성을 보고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식산업센터 전문 중개사로서 앞으로 지산이 다시 좋아지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이 와야 한다고 보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식산업센터는 결국 수익형 부동산이거든요. 수익형 부동산은 금리에 정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대출 받아서 지산 사고 월세 받아서 이자 내고 남는 게 그 수익인데 금리가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가 월세를 거의 다 잡아먹어요.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지금이 딱 그 상황이에요. 지산 수익률이 정말 매력 없는 수준입니다. 근데 금리가 인하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같은 월세를 받아도 수익률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사이클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시점,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공급 축소입니다. 가격은 결국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됩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리죠. 가격은 공급에 반비례하고 수요에 비례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수도권에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정말 많이 됐어요. 시행사들이 너도 나도 짓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소식은요. 앞으로는 신규 공급이 거의 없습니다. 이미 분양시장이 얼어붙은 지 오래됐고요. 새로 짓겠다고 들어가는 시행사가 없거든요.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안 짓는 겁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 공급은 시장에서 소화되고 신규 공급은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공급 부담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체감되는 시점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수요 확대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복합적인 조건이에요. 수요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경기 회복도 있어야 되고 시대 변화도 있어야 되고 정부 정책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가 한때 투자자분들한테 각광받았던 결정적인 이유 하나가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세제 혜택이었습니다. 원래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8조의 2에 따라서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시행사도 최초 분양받아 들어가는 중소기업도 둘 다 취득세 35%를 감면받을 수 있었어요. 실제로 입주해서 사업하는 중소기업은 여기에 더해서 재산세도 5년간 37.5% 감면, 혜택이 정말 좋았습니다. 다만 조건은 있었어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직접 사용을 시작해야 되고 5년 안에 매각하거나 임대를 주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진짜 사업하는 사람한테 주는 혜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수익률 자체가 높지 않더라도 세금에서 챙겨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매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금 혜택이 많이 줄었고 앞으로는 업종 추가가 되어서 수요가 확대된다면 수요 확대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무조건 들어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 같은 폭등장이 다시 올 거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금리 인하, 공급 축소, 수요 확대, 이 세 가지 시그널이 오면 다시 상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되면 본격적인 매수 타이밍의 신호가 될 겁니다. 특히 지금 만약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지역을 잘 골라야 합니다. 시장이 풀려도 외곽은 회복이 더딥니다. 서울 핵심지 그리고 수도권 중에서도 기업 수요가 이미 검증된 지역, 평촌, 안양, 인덕원과 같은 권역은 강남 접근성과 가격 메리트를 동시에 갖춘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지역에 매물을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제 블로그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